요새 인스타로도 굉장히 맛집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울산에서 한 몇 등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인스타 팔로우가 한 3만 정도 되시는데 팔로우가 한 언제쯤에 이제 첫 광고가 들어왔나요? 촬영하기 힘든 음식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가 좀 찍기 어려워요. 소고기집 사장님들은 광고를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이 있나요? 외모일 것 같은데요? 본인 유튜브에 나온 걸 나한테. 녹음을 차에서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RBC입니다. 여기가 울산 배민 1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맛집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는 RBC라고 합니다. RBC로 지금 지역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오늘 일정이요? 원래 아침에 한 번씩 잠 깨려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러닝을 하거나 헬스 가거나 하는데 오늘은 좀 추워가지고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머리 깨러 나왔습니다. 직업이 맛집 크리에이터라고 하셨는데 맛집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 건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집 크리에이터는 그냥 맛집을 찾아다녀서 좋은 곳 있으면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사실. 맛집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었던 맛집을 어떻게 더 재밌게 소개하느냐, 그런 게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하시기 전에도 이제 맛집 이런 곳에도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블로그를 한 2012년부터 한 8, 9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숏폼이 유행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릴스, 뭐 쇼츠 뭐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죠. 지금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는데 이게 긴 영상 만드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 네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짧게 저는 이제 많이 소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숏폼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채널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맛집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풀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RBC고요. 숨은 맛집들 위주로 찾고 있고, 아시는 맛집도 제가 새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름 한번. 한글로 RBC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RBC네요, 그럼 채널 이름. 예, 영어로 RBC 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구독자 한 몇 명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인스타 팔로워는 한 3만 명 되고, 유튜브는 한 4천 명 정도? 아, 이쪽은 좀 저보다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맛집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디서 지금 가장 유명하고 계신가요? 원래는 유튜브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됐는데도 울산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좀 커져서 주로 이제 인스타 보고 저를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요새 인스타로도 굉장히 맛집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RBC는 울산에서 한 몇 등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제가 듣기로는 개인 채널 중에는 가장 크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알아본 보신 분도 많이 계신가요? 주로 술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좀 적어졌는지 이제 그때부터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한잔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한잔 하자고 하면 혹시 여성분들이 한잔 하자고 하면 한잔 하시는 거예요? 아, 절대 안 하죠. 저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여성분들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어차피 접근 안 할 거지만. 광고로 접근하는 건 괜찮나요? 광고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혹시 그러면 지금 맛집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하신 지는 경력은 한 얼마 정도 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RBC라고 하는 거는 한 2021년부터? 그전에는 그냥 뭐 블로그 하면서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올리고 하는 거였는데,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게 거의 21년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요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꼭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울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이제 울산 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 게, 울산 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이 없어요. 뭐 노잼이다, 할 게 없다 그러면서 막 부산이 최고다, 뭐 서울이 최고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한 시간에 내가 뭔가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울산을 키워드를 했고, 제가 맛집을 많이 다니니까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 소개해주는 일은 적성에 맞으신가요? 전 너무 재밌고요. 사실 맛있어야 맛집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갔던 떡볶이집 같은 것도 저는 맛집이라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억을 꺼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천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맛집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일로만 계속 쭉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원래 하시다가 또 이제 이 일만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저 공대 나왔거든요. 선글라스 벗은 공대 오빠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팔로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공대 나와서 취업도 어디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몇 년 일했었는데 생각보다 카페라는 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겉으로만 보기 좋지 보기와는 다르게 좀 힘든 점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회사에 들어갔다가 유튜브랑 이런 걸 병행을 했었는데 RBC라는 게 다행히 잘 돼가지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안 매운 거 2개 주실래요? 자,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네, 이제 점심 촬영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가볼까 합니다. 보통 사장님들에게 촬영 협조를 구하면 호의적인 반응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반응인가요? 예전에는 사실 숫자가 낮다 보니까 제 팔로워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죠. 사람은 확실히 유명해지고 봐야 되네. 일단 유명해지고 똥을 싸야 해요. 아, 네. 보통 이게 유명해지면 조금 더 섭외에 좀 더 쉬운 점이 더 많나요?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얼굴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제 얼굴을 좀 아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수염을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고, 주로 이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그게 좀 특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인스타 팔로우가 한 3만 정도 되시는데 팔로우가 한 언제쯤에 이제 첫 광고가 들어왔나요? 7, 8천인가? 그럼 7, 8천이 되기까지는 광고가 아예 없었네요. 제가 버는 돈에서 음식값에 지출하는 비중이 엄청 컸어요. 제가 명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큰 지출이 잘 없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겨울철에 그러면 가장 촬영하기 좋은 음식들 한 3가지 뽑아줄 수 있나요? 일단 제일 쉬운 거 국밥. 여름엔 국밥 잘 안 땡기잖아요. 국밥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제일 좋고, 방어가 왜 좋냐면 영상이랑 사진이 엄청 잘 나옵니다. 기름기가 겨울에 이제 쫙 퍼지니까 반짝반짝거리게 잘 나오고, 굴이나 석화 같은 것도 찜 같은 거 이렇게 팍 이렇게 돼 있잖아요. 냄비 한가득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3개가 지금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RBC님이 선정하실 때 식당을 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제가 마음에 들어야 해요. 억지로 뭔가 글을 쓰내게 되면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얘가 억지로 갔구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제일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는 좀 특징이 있느냐? 맛있는 거는 저는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집, 그런 특징이 있는 집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일하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스타벅스에서 한 근무한 기간은 얼마 정도?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스타벅스에 한 3년간 근무하시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능수능란 하셨나요? 스타벅스가 요식업 전체에서 1등이래요.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게 서비스 시스템이라든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가 엄청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고, 거기서 배웠다 보니까 제가 어느 가게를 갔을 때마다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의 역량도 보이고, 보통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가게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맛있는데 좀 서비스 안 좋게 한 집은 저는 2번 다시 안 가거든요. 광고를 받으러 만약에 촬영을 가시면 드셔보시고도 이건 좀 별로다 하는 경우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런 경우에 혹시 사장님들에게 피드백을 직접 해주신 적은 있나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특징적인 건 전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 음식이 빨리 식어서 고기가 되게 빨리 질겨진다, 그런 점이 그냥 느껴졌다. 장점 단점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점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제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제 입맛에 안 맞다고 다 뭐 맛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을 욕할 순 없어요. 제 입맛에 안 맞다고. 만약에 제 입맛에 안 맞는데 광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더 가게끔 만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탕후루는 좋아하시나요? 탕후루 소신 발언해도 될까요? 설탕 덩어리 아닌가 그거? 당뇨병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선배의 마음에 보통 이제 입구 이렇게 찍을 때는 어떻게 보통 찍는 거로 하시나요? 입구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영상 찍는 사람들이 닌자 워킹이라 하거든요. 안 흔들리게. 오. 직접 이게 들어가는 것처럼 찍는 거네요. 네. 시선이잖아요, 시선. 이 시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찍어요. 네, 최대한 사람들이 본 영상을 보고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하게끔 그런 영상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밝아가지고 네네. 여기다 이렇게. 촬영 준비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조명이 괜찮은 데를 앉아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촬영하실 때 촬영 장비는 어떤 거를 이용하고 계시죠? 카메라 좋은 거랑 뭐 액션캠이랑 다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제일 좋은 게 폰이에요.
요즘 폰이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SNS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갤럭시를 이용하시나요? 아이폰을 이용하시나요? 둘 다 써봤는데 갤럭시가 조금 더 채도가 높게 선명하게 나와요. 갤럭시 넘버원 이재용 만세. 또 이렇게 촬영하시면 촬영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고깃집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걸리고 나머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촬영하기 힘든 음식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가 좀 찍기 어려워요. 왜냐면 소고기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익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한 판에 다 올려서 먹어서 비주얼이 좋은데 소고기는 저희 뭐 한 4점? 2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안 나오고 금방 익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소고기집 사장님들은 광고를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소고기집 사장님들 저 소고기 되게 좋아하고 잘 담을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대 원래 이게 1인분 네, 맞습니다. 이게 1인분 양이에요? 네네, 1인분입니다. 저희 와서 더 준 거예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와, 여기 찍을만 하죠? 이게 또 이 집의 킥이네. 이제 촬영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씨. 우와. 보통 이제 음식 촬영할 때 썸네일을 뽑는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음식의 특징이 뭔가 그거를 제일 뽑아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정이 되게 길쭉하게 좀 맛있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까이 찍는, 그리고 이 수증기가 나게끔. 저희가 항상 국밥집 가면 끈한 거에 고기 그리고 좀 뽀얀 국물,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뭐냐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평소에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먹었는데 야 이거 지긴다, 그냥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실제로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웬만하면 뭔가 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드시죠. 식사 다 이제 마치신 건가요? 다 먹었습니다. 예.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하나요? 이렇게 촬영이 끝나면? 카페에서 지금 찍었던 것도 좀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뭐 좋아할지 음식 특징도 미리 기록해놓고 그 다음 또 대본을 좀 쓰러 가야 합니다. 대본 쓰는 것도 카페에서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집에서 뭘 하려니까 자꾸 침대에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환경에 저를 좀 몰아 넣어야 뭘 하더라고요. 카페 가보시죠. 이제 맛집 크리에이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수익이 창출이 돼야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지금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한 달에 그냥 회사 다니는 월급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아니, 운이 좋게도. 근데 제가 또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못 벌기도 하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광고를 이제 받으실 때 자신만의 이 점은 꼭 있어야 난 광고를 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 채널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집을 가는 게 컨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알거든요. 이 사람 그냥 간 것 같은데? 억지로 찍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꼭 맛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으면 가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광고주분들 이제 연락이 오면 먼저 그걸 물어봐요. 울산에 다른 데 없는 특징이나 장점이 있냐? 근데 그게 없으면 진행을 안 합니다. 그게 있으면 누군가의 취향에 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진행을 하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럼 광고를 받았는데 또 거절하신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비집인데 집밥 같은 반찬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논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거절하죠. 이게 맛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 채널과 안 맞으니까 거절하는 거야. 혹시 제가 광고를 받으면 어떤 광고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다이어트 효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탈 나서 설사하고 있는데 소스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축구 쪽 잘 아시잖아요. 축구센터 그냥 막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건데 광고나 아니면 개인적인 촬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업로드가 되고 맛이 없다거나 뭐 이런 연락은 좀 한 번씩 받으시나요? 악플을 받죠. 개인적으로 DM은 좀 좋은 말씀을 거의 다 해주시고 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악플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된 분들도 많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지금 물가가 경기가 안정화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업로드 기준으로 또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연락을 또 받으신 적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인데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어떤 가게가 잘 되셨어요. 거의 반년 만인가? 가격이 거의 한 30-40%가 오른 거예요. 원래는 가성비 가게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서로 욕먹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값을 이제 들어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배 넘게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는데 그 달에 적자를 봤대요. 올해 역효과가 난 거네요. 거의 1,000만 원인가 800만 원 적자 봤다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저도 가운데 있는 입장이잖아요. 소개해주는 입장으로서
이거를 뭐 조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악플 같은 걸 많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이 있나요? 외모일 것 같은데요? 외모요? 네. 본인 유튜브에 나온 걸 나한테 죄송합니다. 악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국밥집을 맛있다고 올렸어요. 네가 국밥에 대해서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블로그 8, 9년 했고 유튜브 2, 3년 했고 지금 인스타그램도 몇 년 하고 있다. 그렇게 경력을 읊어주고 사장님이 혹시 추천하는 국밥집 있으면 가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경력으로 눌렀습니다. 혹시 좀 잘 긁히신 편인가요? 아닌 척 하는데 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악플러들하고. 제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악플러 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댓글로 쓰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떤 작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일단 갔다 온 거 파일 정리도 좀 해야 하고 전에 찍었던 영상들 지금 대본도 좀 만들어야 하거든요. 대본 작성하실 때 시간 한 얼마 정도 소요되시나요? 대본마다 다른데 제가 평소에 먹던 거는 1시간이면 끝나요. 아닌 것들은 진짜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대본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고 정보가 틀릴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길었던 거는 이틀 걸린 것도 있고 짧았던 거는 뭐 1시간? 뭐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손님 들어오는 관계로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본을 짜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창자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또 머리가 이게 꽉 막힐 때는 혹시 어떻게 또 돌파구를 또 찾나요? 이런 데서 대본 짜다가 안 되면 진짜 가만히 이렇게 멍 때려요, 밖에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니까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뇌 비우기도 하고 아니면 책 읽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리뷰 형식의 대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중요시 하는 점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제 얘기를 남들과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다거나 음식도 안 나온 걸 뭐 찍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아예 없애고, 세 번째는 제 느낌 그대로 표현하려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거를 최대한 녹여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이 좀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그런 음식들을 표현을 할 때 또 어떤 거를 좀 잘 살려서 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한데 사실 요즘 다 맛있어요. 예전에는 맛있는 고깃집, 맛없는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맛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고깃집은 바질이랑 같이 나온 데가 있었고, 그런 건 좀 특이하잖아요. 아니면 사장님의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사이드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하죠. 뭐 버크셔를 썼니 뭘 썼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손님들이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먹고 맛있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다른 부분 아니면 위치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이제 적으실 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가시는 집이나 뭐 광고 받는 집이 좀 다른 차이점이 또 있나요? 광고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저를 믿고 맡겨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가이드라인을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제 형식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들면 제 채널을 올리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광고가 조금 딱딱한 경우에는 이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만들어주되 그러니까 제 걸 좀 녹이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제 입맛대로 만들죠. 분수 듣는 광고주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조회수 안 나오면 한 번 더 할게요. 오, 지금 어떤 식당 대본 짜고 있는 건가요? 방금 갔다 온 용천 돼지국밥인데, 갔다 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살려야 대본이 잘 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 먼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영상이 이제 총 다 제작되는데 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촬영, 대본, 편집, 업로드까지 최소 7시간. 와, 네, 저는 제일 짧게 걸린 게 7시간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단다. 열심히 한 만큼 보통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냥 진짜 한번 죽어라 파보겠다 하고 덤벼들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중이 떠중이 된다. 너 말이야 너. 녹음을 차에서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집이나 좀 그런 데서 하니까 울리더라고요. 녹음 어떻게 하는 꿀팁 같은 거 유튜브 쳐보니까 좁은 데서 하래요. 어디 이불을 덮어 쓰거나 뭐 되게 좁은 데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게 이불 덮어 쓰고 하는 게 제일 안 울리고 제 목소리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RBC입니다. 울산 시민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제가 자주 가는 데 있는데 여기도 꼭 한번 가주세요. 달동 6호와 뒤에 있는 용천 돼지국밥입니다. 여기가 울산 배민 1등급.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RBC입니다. 울산 시민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저도 처음엔 배달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긴 하던데요? 아, 진짜 맛있긴 너무, 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후로 좀 맛있던데? 씨, 나가 빨리. 절로 가. 녹음 이제 진행하시고 이제 영상 편집하러 다시 오시는 거네요. 이게 바로바로 편집해야 또 빨리빨리 돼가지고 그러니까 녹음 파일 옮기고 바로 편집을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쇼폼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쇼폼에 이제 편집할 때 좀 중요시한 점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보다가 딴 게 넘어가면 안 돼요. 쇼폼을 보다가 계속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2, 3초 안에 뭔가를 좀 결정짓는 뭔가를 또 해야 하고, 그리고 2, 3초 이후로도 한 10초, 20초 계속 볼 수 있는 흡입력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리고 대본도 재미있게, 그런 게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따로 영상 쪽에 일해 보신 적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유튜브 보고 독학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영상 하나 찍는데 짧은 30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4K로 찍거든요. 영상 합치면 한 3기가 정도 돼요. 맛집 크리에이터 하실 분들은 폰도 용량 큰 걸로 사세요. 고화질로 찍으시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긁히신 것 같은데. 저 안 그렇게. 저 멘탈 세가지고 그런 걸로는 뭐. 근데 인스타에 보면 굉장히 맛집 소개해주는 릴스나 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중화된 그런 채널과 나의 채널과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인스타 그 맛집판이 전부 다 업체들이었어요. 업체들은 광고주 입맛에 맞춰야 한다면 인플루언서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춰야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찍은 영상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국밥 쓱 다가갔죠. 쓱 이걸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붙이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쓱 드는 거. 쓱 드나요? 항정이니까 항 들죠? 항 들어가지고 이걸 보통 썸네일로 쓰죠. 저는 거짓말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카메라에 찍힌 그대로.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첫 키스가 언제이신가요? 첫 키스요? 아내가 첫사랑이거든요. 33, 2 아닐까 싶네요. 아, 첫 키스가요? 네, 진짜 첫사랑이라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촬영 저희랑 오래 하셨는데 촬영으로 느낀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별거 없는 저를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처럼 맛집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뭐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느낀 그대로 하면 분명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도움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일을 계속 종사하시면서 또 이 일로서 최종 목표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RBC라는 거 시작한 이유도 그거예요. 울산도 갈 만한 데가 많다. 저는 울산에서 문화 이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이 있고 자영업자분들의 고충도 알고, 이게 소비자들이 울산에 뭘 원하는지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런 제 능력을 그쪽에서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울산 발전하는 데 좀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익삼형에 출연하게 돼서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삼이 형 생각보다 날씬하고 잘생겼더라고요. DM 많이 주시고요. 저한테는 광고 문의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따뜻한 광고비로 저는 또 다른 맛집을 또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오. 익삼이 형 구독해줘. 따라란딴따따따따.